되게 진짜 같다. 아, 해질녘이야. 너무 예쁘다. 아, 대박이야. 와. 게임 안에 들어가겠어, 내가.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정말 많이 봐서 너무너무 익숙한 풍경인데도 막상 정말 직접 가서 딱 봤을 때 뭔가 처음 본 것처럼 새롭고 놀랍고 그랬던 적. 저는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 딱 이런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 하면 정말 저는 모니터 진짜 나름대로 이것저것 정말 많이 써본 편이라고 자부하는데 오늘 소개할 삼성 오디세이 네오 G9 이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리뷰한다고 처음으로 실물로 보고 게임도 해봤거든요. 여러분, 생각했던 와이드 모니터의 그것과는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제 눈앞에 이렇게 큰 모니터가 머리를 감싸듯이 앞에 딱 있는데 그 느낌이 진짜 새롭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써봤는지 후기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제품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품의 특징과 스펙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역시 32대 9 비율을 가진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의 공률이 1000R, 한마디로 엄청나게 많이 휘어있는 커브드 모니터라는 점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콘텐츠의 영상비가 대다수는 16대 9이기 때문에 모니터도 자연스럽게 16대 9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게임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게임은 그래픽 성능만 받쳐준다면 굳이 16대 9 비율로 한정된 사이즈를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가능만 하다면 더 크고 더 넓은 화면을 통해서 몰입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게이밍 모니터에서 이런 시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삼성 오디세이 네오 G9은 16대 9 모니터를 2개 붙여놓은 32대 9 화면 비율도 비율이지만 게이밍 모니터에서는 최초로 퀀텀 미니 LED를 광원으로 하는 VA 패널을 합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모니터 성능으로만 봐도 게이밍 모니터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LED 백라이트보다 40분의 1 사이즈에 불과한 퀀텀 미니 LED를 사용해서 전체 영역을 2048개의 존으로 나눠서 로컬 디밍이 가능합니다. 1차적인 장점으로는 검은색 표현이 좋아지면서 명암비가 엄청나게 향상이 돼요. HDR 컨텐츠는 100만 대 1 수준을 보여줍니다. 시뮬레이터 게임이나 오픈월드 게임을 해보면 광활한 사이즈의 HDR 화질에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저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로 그냥 목적 없이 비행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때 볼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명암 차이, 그리고 노을질 무렵, 또 도시의 야경. 이전에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로도 정말 재밌게 즐겨봤던 풍경이지만 완전히 다른 수준의 재미를 보여줍니다. 저는 게임 실력이 뭐 이렇게 어마무시하거나 뭐 하지도 않고 또 누구를 이기고 그런 데서 오는 만족감보다는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재미, 또 화려한 그래픽을 보면서 감탄하고 이런 종류의 즐거움을 좀 추구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모니터보다 보는 재미를 확실하게 주는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경쟁전, 뭐 FPS 같은 게임을 할 경우에도 240Hz 주사율에 VA 패널임에도 불구하고 1ms의 응답 속도, 또 G싱크, 프리싱크 당연히 호환이 돼서 끊김이나 화면 분리 영상, 또 지연 걱정 없이 정말 눈 호강하면서 경쟁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FPS 게이머는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게임을 하는 화면을 슬로우로 촬영을 해보면 잔상 없이 제가 맞춰야 하는 대상이 깨끗하게 프레임별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특징은 1000R이라는 엄청난 공률인데요. 이 숫자는 반지름이 1m인 원의 공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팔이 길지 않으니까 팔 길이로 하면 좀 짧고 몸통까지 포함하면 좀 비슷한 반지름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엄청납니다. 모니터 정면에 앉아있으면 정말로 화면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저한테 몰려오는 느낌?
진짜 몰입감이 엄청나요. 보통 모니터와 눈의 거리가 70cm 내외인데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으면 내가 VR을 끼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시야를 꽉 채워줍니다. 저 사실 게임 좋아해서 벌써 작년부터 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앞에서 보는 그 느낌은 제가 알아봤을 때 그때 기대했던 수준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해상도는 16:9 QHD 해상도 모니터 2개를 그대로 이어붙인 5120x 1440이고요. 사이즈 대비 픽셀 수는 게임하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묘사하는데 충분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면서 해상도가 아쉬웠던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이게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를 연결을 해서 절반은 게임, 절반은 PC로 좀 원하는 걸 동시에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공식으로 QHD 해상도를 콘솔에서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FHD로 게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콘솔 성능을 좀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좀 아쉬웠습니다. 콘솔은 어차피 와이드 해상도를 지원을 안 하니까 애초에 모니터가 옵션은 아닌 것 같기는 해서 지금은 다시 플스5를 거실로 옮겨갔습니다. 역시 콘솔은 거실에서 하는 맛인가 봐요. 오디세이 네오 G9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본적인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뒤로 미루게 됐는데요. 일단 확실히 이거 하나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커요. 데스크 세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모니터만 구입하면 책상 위에 절반 정도를 모니터가 차지하게 될 거예요. 화면 사이즈도 어마무시하지만 이게 또 커브드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 자체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탠드에 귀엽게 헤드폰 거리까지 마련을 해뒀더라고요. 가급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모습도 같이 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촬영을 위한 세팅 때문에 좀 이리저리 옮겨야 돼서 스탠드를 사용을 했지만 후면에 배사 마운트가 있거든요. 그냥 벽에 걸어버리는 편이 제일 깔끔하고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후속 리뷰에서 한번 세팅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후면에 코어 라이팅이라고 화면의 주 색상에 맞춰서 조명을 연출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거실 게이밍 셋업에서 화면 싱크되는 조명 효과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다양한 컬러를 나눠서 표현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지배적인 모니터의 컬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안 그래도 큰 모니터인데 몰입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외부 입력은 HDMI 2.1 포트 2개, 디스플레이 포트 하나, 2개의 USB 3.0 포트도 있어서 데스크탑을 아래에 두고 사용하는 환경에도 모니터만으로도 어느 정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다 보니까 3개의 입력 포트를 이용해서 메인으로는 윈도우 게이밍 데스크탑을 연결하고 하나는 M1 맥 미니, 또 하나는 콘솔 게임까지 연결을 해놓고 필요할 때 잠깐씩 화면 분할 모드 중에서 편한 걸로 골라서 사용하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 모니터를 받고 너무 신나서 정말 제가 이전에 했던 게임들도 다 해보고 또 신나게 추가로 구매까지 해가면서 여러 게임을 해봤었는데 저에게는 단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최고의 게임이었습니다. 사진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회사원일 때도 꼬박꼬박 여행 적금 들어가지고 그걸로 여행을 정말 자주 다녔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아예 못 가고 있어서 아쉬운 마음에 비행 시뮬레이션으로 비행기를 타는 기분이나 좀 내볼까 싶은 생각으로 얼마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걸 오디세이 네오 G9에서 하니까 더 감동이에요. 특히 경비행기 타고 평소에 가고 싶었던 랜드마크를 천천히 비행하면서 창문 너머로 바라볼 때 감동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여행을 가도 이렇게 비행기 타고 볼 기회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신나요. 이렇게 게임하면 엄마가 꼭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너 모니터 속으로 들어가겠다. 근데 진짜 그 말처럼 저를 덮칠 듯이 감싸고 있는 이 광활한 사이즈의 풍경이 디테일들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총 쏘고 레벨업 안 해도 이게 엄청 재밌어요. 비행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한번 해보세요. 강추!
오랜만에 눈이 번쩍 뜨이는 모니터를 보게 돼서 정말 좋은데 이게 최고의 모니터는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모니터 컨셉 자체가 좀 명확하다 보니까 반대로 이 컨셉에 동의하지 않는 유저거나 뭐 또 다른 용도에서는 이게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이나 사진 편집용으로 뭐 패널 퀄리티나 색 재현력 모두 우수하지만 이 경우는 세로의 상도가 4K는 돼야 하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겠죠. 혹은 넷플릭스 감상용 모니터라면 뭐 HDR을 지원을 해서 보는 맛 분명히 있지만 이 넓은 공간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게 아쉬울 거예요. 하지만 게임 용도라면 저는 최고이자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비율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HDR 컨텐츠가 실제보다 더 화려하게 눈을 즐겁게 해주고 또 넓은 화면비가 경쟁전에서는 더 많은 부분을 보여줘서 유리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풋렉과 주사율도 최상급 모니터 수준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게이밍 집단에서는 단연 최고로 뽑는 모니터 1순위. 하지만 다른 용도의 그룹에서는 상위 선택지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호불호가 갈리는 모니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늘 제가 제품을 평가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무난하게 약점 없는 제품보다 특정 타겟을 노리고 있는 뾰족하게 잘 다듬어진 컨셉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야 소비자들에게도 좀 유의미하게 다양한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무작정 기술 따라하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명의 게이머이자 또 IT 리뷰어로서 이 제품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들려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나 좀 비행 잘하는데? 엄청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쁘다. 나는 언제 갈 수 있지?